한국군 관계자는 형무-6 미사일이 전술적 및 전략적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춘 미사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발표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무-6 개발은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핵무기 탑재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전력 보유가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은 한국의 이번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면서도 핵무기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군사적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형무-6 미사일은 최첨단 유도 기술과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의 요격망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시험 발사와 배치를 통해 완전한 실전 운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국제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전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한국의 국가 안보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형무-6 미사일의 공식 발표와 함께 한국의 방위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의 탄두 중량이 무려 A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형무-5가 처음으로 공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10월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다. 오후에는 서울 도심 광화문 숭례문 일대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진행된다. 이때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형무-5가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형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AT의 초대형 형무-5가 나올지 눈길이 쏠린다. 탄두 중량 AT는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보복 KMPR-위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형무-5가 실제로 공개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형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재원은 아직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재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의 1단 추력 75TF, 톰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에서 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에서 9T, 이동식 발사대의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AT 탄두 기준 300에서 3000km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 물결표 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18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4.5T급 초대형 상용, 재래식 탄두가 장착됐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시험 발사는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중등 사거리 320km, 최대 사거리 640km 위.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했다. 북한의 시험 발사는 남한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지하국가 핵심 전략자산 타격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에 있는 핵심 전쟁 지휘소들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한국군의 괴물 탄도미사일인 탄두 중량 4에서 5T위, 현무 4급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지하에 있는 국가 핵심 전략자산과 지휘소를 완전 파괴해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2021년 3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위 개량형으로 탄두 중량을 2.5T까지 늘리고 사거리를 600km로 확장한 시험 발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화성 -11가 KN-23을 처음 개발했을 때는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800에서 1000km로 개발했다. 이를 2.5T 탄두 중량의 화성 -11다로 개량했다. 화성 -11-4.5는 탄두 중량을 2배 가까운 4.5T 탑재까지 탄두 위력을 대폭 증강했다. 당시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현무4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급으로 북한판 초대형 탄두용 괴물미사일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화성 -11-4.5는 기존 화성 -11다보다 2배가량 무거워진 것으로 북한은 초대형 탄두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현무 4급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남북 간 미사일 경쟁 구도이라면서 한국의 현무 -4는 4에서 5T 탄도 중량의 고위력탄으로 전술핵무기급 파괴 위력을 지닌 괴물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4에서 5T 탄도 중량은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지대지함대지잠대지로 개발해 현무 4에서 4는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됐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3월 첫 시험 발사 이후 지속 개발 중인 것으로 관통력 극대화를 노려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 파괴 목적이라면서 2T위 탄두가 마하 10 이상 속도 하강 때 위력은 전술핵 수준인 TNT 1노트이라고 분석했다. 2. 파블로 항공 DSK 2025 서 국방 드론 및 신기술 공개. 파블로 항공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DSK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국방 드론 기술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군집 드론 전투체계 및 이에 최적화된 첨단 드론 플랫폼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DSK 2025 구드론쇼 코리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전시회로 올해는 15개국 290여 개사가 참여한다. DSK 2025에서 파블로 항공은 미래 전장을 혁신할 군사용 군집 드론 전투체계와 공격용 드론 파블롬 S10S를 최초로 선보인다. 해당 체계는 감시 정찰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드론 편대로 구성한다. 특히 소형 소모성 공격 드론 S10S로 구성된 다수의 군집 드론의 경량 탄두 1kg급을
분산 탑재에 여러 방향에서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살보 스트라이크 방식을 적용해 기존 소형 드론의 낮은 탑재 중량 한계를 극복했다. S10S는 파블로 항공이 새롭게 선보이는 국방용 드론 라인업 파블로 M의 첫 제품이다. 메시통신 기반의 군집 직충돌 공격이 가능하다. 다양한 각도에서 동시 또는 시차를 둔 공격으로 목표물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적의 요격 방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도록 설계했다. 또 KMOSA 개념의 모듈화된 구조를 통해 임무에 최적화된 장비를 신속하게 탑재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파블로 항공은 자체 개발한 저고도 운항 위험도 평가 시스템, 이하 에로라스도 공개할 예정이다. 저고도 운항 무인 항공기의 운항 위험도를 평가 분석할 수 있는 LORAS는 전문 지식 없이도 쉽고 빠르게 비행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다.